나이를 먹으면서 모공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요? 동시에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피부 탄력은 높이고 서서히 모공은 조여주며 눈가 주름 및 잔주름을 개선하는 극초단파 레이저인 아토스 레이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지는 유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스 피부과의 시그니처 시술인 아토스 레이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공 축소 레이저로 많이 알려진 아토스 레이저가 어떠한 원리로 모공을 축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어렵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토스 레이저가 모공을 축소하는 레이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토스 레이저는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레이저입니다. 피부 탄력 개선부터 모공 축소, 잔주름과 각종 리프팅이 가능한데요. 그럼 어떠한 원리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 그 아래의 지방 조직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진피입니다. 진피에는 혈관, 신경, 콜라겐과 같은 섬유 조직뿐만 아니라 표피에는 없는 피부의 중요한 부속 기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피부과의 거의 대부분 시술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진피층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극을 얼마나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과의 탄력 시술의 경우 진피층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나 약물 주입을 해서 진피층의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피부학회의 최신 지견으로는 진피층뿐만 아니라 표피층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질층과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진 표피는 외부의 자극이나 침투를 막아주어 피부 속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등 만성적인 피부질환 환자들에게서 표피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아토스 레이저는 이런 표피층을 보호하면서 진피층을 자극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모공을 축소하고 탄력을 개선시키는 시술로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진피층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 진피층은 두께가 2에서 3mm 정도인데요. 혈관과 신경 말단이 풍부하게 분포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섬유 결합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유 조직은 피부의 탄력과 신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습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섬유 조직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주름지고 쭈글쭈글해지게 되는 거죠. 결합 조직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콜라겐은 아교질이라고 하는 섬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힘줄, 인대, 연골 등 신체 다른 기관에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에 아주 부드러운 섬유인데요. 이 콜라겐이 노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서로 밀집해서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방해하고 혈액의 공급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화된 섬유 조직에 어떤 자극이 가해져 림프관과 혈관으로부터 수분이 나와 일시적인 부종이 생기게 되면 딱딱해져 응축된 섬유 조직 간에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 숨 쉴 공간이 생기면서 새롭게 건강한 콜라겐 섬유가 채워져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토스 레이저는 엄밀히 말하면 빛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가 아니라 고주파 방식의 장비인데요. 이 고주파는 저주파와는 달리 파장이 짧기 때문에 피부 표피를 투과하여 진피층에 열에너지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고주파 장비 중에서 아토스 레이저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라는 점입니다. 전류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것처럼 고주파도 두 가지 전극이 있는데요. 피부에 닿는 팁이 한 가지 전극으로 이루어진 것이 모노폴라 방식입니다. 시술 팁에서 고주파가 나오면 그 파장이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배나 등에 패치나 플레이트를 붙이고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받을 때 손에 뭔가 잡으라고 하거나 몸에 붙이는 게 있다면 그게 다 모노폴라 방식의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바이폴라에 비해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가 피부에서 침투 깊이가 3에서 6mm까지 깊기 때문에 진피층의 깊이에 효율적으로 열 에너지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모노폴라 방식이 열 에너지를 가하는 부위도 넓기 때문에 바이폴라 방식보다 한 번에 넓은 부위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토스 레이저의 두 번째 특징은요, 냉각 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냉각 팁은 화상의 위험이나 통증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뿐 아니라 표피의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표피 저항은 높여 표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진피층에만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진피층이 열 에너지로 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앞서 설명드린 진피층의 일시적인 부종 현상이 생기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콜라겐 리모델링이라고 일컫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라겐 생성이 시작되면 전반적인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늘어난 모공도 조여들게 되는 거죠. 자, 어땠나요? 오늘은 아토스 레이저의 효과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물리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 내용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토스 레이저를 이용한 실제 모공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자, 이번에는 앞서 중요하다고 했던 진피층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